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자율주행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많이 궁금해 하셨었고, 그때 당시에 제 주변인 가운데서 좀 되게 잘하는 친구가, 야 이제 미래를 봐야 돼, 우리 지금부터는 자율주행화가 될 거니까 지금부터는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거야 라고 해가지고 솔깃해서 이때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6년 존버했겠네요, 그죠? 전 안 샀거든요. 샀으면 지옥행 갈 뻔했죠 진짜, 그죠? 그래서 산업이 아무리 좋아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갈 만한 때에 사야지 그거를. 지금은 이제 괜찮죠, 그죠? 지금은 왜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뭐 자율주행 시대다 이런 말조차도 좀 어색해지는 시점이 좀 올 것 같은데, 이거는 뭘로 보면 되냐면 기존에 스마트폰 시장이 점유했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삽시간에 일어났잖아요. 불과 1, 2년 시장, 한 1, 2년이라는 시간 만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핸드폰 시장을 점유했죠,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여긴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교통사고나 아니면은 뭐 교통 혼잡으로 오는 그런 그 비용 감소의 측면으로 하나를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니까 산업 전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뭐 그걸 통해서 여가 시간의 증대라든지 책을 보면서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개개인의 시간의 활용의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크게 본다면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 하나의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국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화가 시작이 되면서 산업별로 파급 효과가 좀 예상이 되죠. 각가지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나올 거잖아요. 센서도 있을 거고, 카메라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레이저도 있을 거고요. 그런 산업들이 좀 부각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2022년에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자율주행이 이제 그 자율주행의 경쟁이 본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마다 그 인수합병이라든지 제휴협력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점점 이렇게 카테고리를 늘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각종 기간이라든지 비용 같은 것들도 점차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싸움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저는 2022년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무렵쯤 해가지고 이제 개인 차량에서 나아가서 자율주행 버스라든지 뭐 택시, 뭐 보트, 뭐 드론, 항공, 해상까지 점차 이제 영역을 확대해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 뚝딱 해가지고 뭐 하나 딱 부착했다고 자율주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플러스, 제가 그냥 보기에는 빅데이터 플러스 자동차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의 산업과 산업의 만남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들이 융합이 돼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는 그 주행 환경을 인식해 줄 수 있는 센서가 하나 달려줘야 되겠죠, 그죠? 센서 이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정보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제어해주는 장치, 전자 제어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죠? 장치. 그래서 이 장치는 우리 몸의 뇌가 되겠고요, 그죠? 이 센서는 우리 몸의 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뇌로 판단해서 이제 그 제어하고 뭐 장치 운전을 하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우리가 처음에 쓰기 시작했을 때, 컴퓨터를 처음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소유의 개념이 좀 강했잖아요. 집에 이제 너희 집 컴퓨터 있어? 너네 집 진짜로 컴퓨터 있어? 뭐 386이야, 286이야, 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존의 컴퓨터는 처음 개발 당시에는 이제 소유의 개념이 강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업무라든지 집의 생활 환경에서도 거의 필수품이 됐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은 자율주행의 산업의 초기라고 보거든요. 지금 소유의 단계라고 본단 말이에요. 자율주행 차 있어? 진짜야, 나 한번 구경시켜줄래?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차츰 생활 반경으로 이제 침투되면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자동차 산업이 가졌던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걸로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화할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물이나 그 우리 사람을 이동시켜주는 운송수단의 개념이 더 강해질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제가 딱 자율주행을 꿰뚫어 보고 있는 핵심인데 뭐냐면, 자 보세요. 방금 전에 제가 운송수단이라 했죠. 그러면은 자동차는 이제 운송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자율주행이죠.
우리가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단순한 운송 수단이죠. 그럼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책을 본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파티를 한다든지 별걸 다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차에서. 그러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보조 장치들이 많아지겠죠. 그죠? 뭐 그 음향 시스템이라든지 음향 시스템을 좀 막 기존에 스피커 넣어봤자 뭐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은 뭐 그냥 큰 우퍼를 막 그 초소형화 시켜가지고 넣을 수도 있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미러볼 같은 거 장착해가지고 안에서 춤추고 난리 댄스 치고 막 할 수도 있게 될 거고요. 떠나서 뭐 라디오, 아무튼 라디오 시스템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전혀 상용화 되고 있지 않는 범위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금부터는 좀 차츰차츰 공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량과 관계된 모든 회사들을 이제 다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시너지가 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디오 쪽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오디오 쪽,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정도 공부를 해놔야 자율주행이 이제 본격화되고 정말 자동차가 운송수단의 개념이 됐을 때는 이미 이런 기업들은 다 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벨 0에서부터 해가지고 레벨 5까지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이라는 산업 발전 체계를 단계별로 나눠 놓은 게 있거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제가 처음 시작은 뭐냐면 운전자가 그냥 모든 걸 다 하는 단계. 그냥 이거 자율주행이 없는 단계죠, 그죠? 그다음에 그 바로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운전자를 그냥 약간 보조해주는 느낌의 단계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운전자가 그 모니터 정도는 하는 단계, 그게 그 다음 단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운전자가 보조해주는 단계. 이거는 자동차가 보조해준다는 느낌이면 이제는 운전자가 보조해주는 느낌이 그 다음 단계고요. 조금씩 진화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대부분은 다 해주는데 완전하진 않은, 그래도 지켜는 봐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요. 그다음 그 마지막 최고죠. 이때는 완전 자동화. 그래서 모든 도로의 조건이라든지 환경에서 완전 시스템화 될 수 있는 단계를 보거든요. 자, 이렇게 6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보통 이걸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한 레벨 3에서 4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현대차가 여기에 지금 와 있죠, 그죠? 현대가 여기 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 자동 시스템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또 발전될 수 있는 영역이 더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이걸 보고 있으면 대강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어느 지점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유추해낼 수도 있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들이 탄력을 받겠다라는 것도 힌트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이 과정을 지금 현대차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헤매고 있거든요, 여전히. 대단해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대한민국이 진짜 잘한 거예요, 이거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지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는 기존의 전기차 그 시장 만나면서, 배터리 시장 만나면서 한 단계 좀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고 좀 보거든요. 여튼 자율주행 나온 지는 엄청 오래됐어요. 처음 말 나온 게 2010년도쯤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향후에 이제 10년 정도 그 개발 비용 있죠. R&D죠. R&D 개발 비용을 진짜 엄청나게 집을 해왔어요. 이런 기업들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소수의 업체들이 점유하다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막 시장에 참여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기존에는 해봤자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BMW, 그리고 뭐 다임러, 이런 기업들이 전통 강호잖아요, 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했었어요. 웨이모까지 있었겠죠, 그죠?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시장 규모가 훨씬 커졌죠, 그죠? 그게 시작이 언제냐면 2020년도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산업도 마찬가지. 2025년이 기점이거든요. 이때 이제 뭐 4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거라고 하대요. 그 400억이죠. 억 달러 규모가 시장이 될 거라고 하고, 여기서 10년 후 35년이죠. 전기차랑 비슷해요. 35년에는 여기에 곱하기 2배 이상의 성장이 날 거라고 보고 대부분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무렵 2035년 무렵이 되면 전 세계의 자율주행 자동차 판매량이 대략 30%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의 도로 인프라가 일단 깔려줘야 돼요. 이걸 구축하지 못하면 실행 자체가 안 되거든요. 정확히는 저는 통신망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으면은 실현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은 중남미 그리고 뭐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이 인프라 자체를 구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그 외 국가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그 가운데서 그 30%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되게 금방 생각보다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생활권으로 들어오겠구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자율주행 차량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전망을. 그럼 끝난 거죠, 뭐. 왜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미국이나 유럽에 팔아먹지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 같은 데 팔아먹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만 보면 간단해져요. 유럽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율주행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배터리 시장하고 전기차 시장하고 자율주행을 2025년 투자 매력도는 이때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산업 인프라가 막 깔리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본격화되는 게 이 지점인데 지금 투자해서 내일 가요 언제가 이렇게 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율주행은. 자, 자율주행 시장이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서 센서 시장이 두각을 나타냈죠. 그죠? 처음 등장했던 게 ADAS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센서하고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한 개념이 하나씩 잡히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센서 같은 경우는 레이더에서 시작해가지고 카메라, 라이더까지 갔죠. 그죠? 기존에 이제 ADAS 센서들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 한 대당 거의 10대에서 20대가량 부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점차 이제 자율주행 점유율이 높아져 가고 있으니까 ADAS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점차 날이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본격 그 상용화 시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한 2025년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 이제 지금 세계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중심에 웨이모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뭐 퀄컴 이런 기업들이 이제 ICT 업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하는 업체들이에요. 이제 이 밖에 대부분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현대 기아차가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그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상호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략적 제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연구 개발 비용을 줄이려고 강점이 되고 있는 건 갖다 쓰고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협력 관계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서로 칼자루는 다 쥐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개발 비용을 그 줄이려면 파트를 나눠놔야 되거든요. 어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그죠? 배터리 시장하고 비슷해요. 우리 같이 윈윈 합시다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결국은 내가 올라갈 건데 이렇게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BMW하고 벤츠하고 협력 관계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하고 미국의 포드랑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했던 웨이모, 구글하고 크라이슬러. 그러니까 여기는 그 미국 기업들이에요. 크라이슬러, 뭐 제규어, 랜드로버 이런 쪽하고 같이 연합을 형성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앱티브라는 기업하고 신생기업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가 중심이 돼가지고 도요타, 뭐 혼다, 스바루 이런 일본 기업들 있죠. 미쯔비시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나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좀 복잡해요. 그죠? 서로 칼자루는 다 쥐고 있다 보시면 돼요. 언제 배신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위아랑 핵심 기술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내재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기술력 같은 거는 이제 글로벌 업체들에서 끌어다 쓰고 있고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내재화를 하고 있어요. 칼을 쥐고 있어요. 현대도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완성체 업체로 가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수소 자율주행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수소차인데 자율주행. 네, 그게 이제 최종 목표인데 수소에 대한 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게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자율주행은 운전자를 그냥 보조해주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더의 정보 혹은 뭐 카메라죠. 카메라를 이용한 레이더 혹은 카메라를 이용한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그 뇌가 되는 ADAS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해석해줘서 운전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필요해. 눈이 필요하고요. 뇌가 필요한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길 걸어가려면 눈으로 보고 이건 피해야겠다.
요 사람은 붙어야 되겠다라는 그 개념을 눈으로 처음에 보잖아요. 그리고 뇌로 인식하는 거고 시키는 거잖아요, 몸한테.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몸이 우리고 눈이 레이더고 그 다음에 뇌가 ADAS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ADAS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눈으로 취합한 정보를 가지고 처리해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사고 예방 주행 그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좀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뇌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래서 만약에 충돌 위험 시에 차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충돌 위험이 됐잖아요. 그러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안 밟아도 알아서 멈춰주고, 차를 멈춰주고, 그리고 속도를 줄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있잖아요. 띠띠띠 하잖아요. 그거까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할 때 앞차 간격 맞춰주는 거, 그 다음에 차로 변경해주는 거, 이런 거 다 포함돼요. 그 전방 후방 감시 시스템까지 다 포함되고요. 어라운드 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총 집약해 놓은 그 자율주행의 핵심적인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뇌예요, 뇌.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보고서를 예전에 봤던 거를 보면은, 우리가 1.5초 전에 경고를 해주면 사고의 90%를 예방할 수 있다 해요. 만 2초 전에 경고를 해주면 사고의 100%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진짜 필수 영역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율주행 기술을 떠나서 그냥 모든 차량에 다 그 부착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중한 그 생명을 많이 잃잖아요, 해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센서하고 그 다음에 뇌가 중요하다 했죠. 그럼 센서 얘기를 좀만 해드릴게요. 센서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건 라이다예요. 라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라이다인데요, 뭐냐면은 레이더하고 빛의 합성어예요. 레이더랑 라이트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센서는 크게 세 가지거든요. 레이저랑 라이다랑 카메라예요. 이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레이저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취약점을 보완시킨 거예요. 카메라랑 레이저의 그 단점을 보완시킨 게 라이다라는 기술인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GM 그리고 뭐 볼보 요런 데가 선두 기업들이잖아요. 요런 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아우디, 벤츠, BMW 다 합니다. 그래서 요 기술 개발에 들어가면서 이슈가 됐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지금은. 그래서 아직은 상용화가 제대로는 안 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라이다를 안 써요. 여기는 비싼 가격 때문에 접근을 안 해서 어떻게 하죠? 대신에 카메라를 그냥 한 8개를 박아버리죠, 그죠?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자율주행화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길이 달라졌어요, 지금 테슬라랑은. 그죠?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지금 라이다 쪽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점점점 가격은 다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애플에서 했었어요. 애플이 굉장히 오래전에 했어요. 그 언젠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아무튼 애플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아이폰하고 지금은 그 아이패드에다가 장착을 했죠, 그죠? 그래서 애플카에도 라이다를 쓸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애플이 이쪽으로 선도를 하고 있고요. 라이다 장점 같은 경우는 그냥 정보의 그 정확도라는 거예요. 그냥 그 차이를 본다면 하나예요. 레이저와 카메라의 차이는 뭐냐면 정보의 정확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공간 분해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분해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체를 아주 잘게 나눠서 정확하게 뚜렷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거를 또 물체 인식률이라 하는데, 그게 되게 높아요, 라이다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카메라라든지 레이저에서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그 공간 분해 능력이 좀 취약하거든요, 이쪽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차량의 속도가 굉장히 갑자기 빨라졌어요, 그죠? 그랬을 때 취약점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레이저나 카메라는. 근데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게 라이다란 말이에요, 그죠? 기존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래요. 테슬라 타보셨나요, 혹시? 너무 밝은 빛이 확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이정표, 밤에 어두운 밤에 이정표 같은 거를 잘 인식 못하는 그런 결함이 있거든요, 테슬라는 아직은. 그 테슬라 오토 모드에서 자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도 이제 테슬라 자체의 기술 개발을 그쪽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라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국면에서는 그런 그 단점들을 보완해 놓은 기술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싸요. 그게 좀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쪽도 산업의 지금 초입이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발전돼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라이다를 활용을 안 한다 했잖아요. 이 친구들은 지금 아예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오토파일럿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오토파일럿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테슬라의 자체적인 자율주행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안정성을 좀 높여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 몰라요. 지금 대세는 또 라이다인데,
유럽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유럽 대부분의 이제 대형 기업들은 다 라이다를 쓰는데 테슬라만 지금 오토파일럿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비슷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도 지금 나뉘었다고 했잖아요. 파가 그죠? 폭스바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가 이슈가 되면서 나뉘었는데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 라이다가 대세가 될지 오토파일럿 대세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 지켜봐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CVTX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교통 통신 인프라 확충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도로까지 만들었다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럴 정도로 미국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보세요. 이 도로를 만들어줬어요. 미국의 도로를 깔아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체 센서 영역까지 또 확보를 시켜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프라가 센서 인프라가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라이다의 그 필요성이 좀 피로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이것도 또 중요한 변수로 봐야 돼서 지금 당장 뭐가 대세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양산화 체계 국면에 들어가서 만약에 가격 경쟁을 빠르게 낮췄다. 그래서 빠르게 양산화를 시켰다 하면은 이제 주류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약간 경계에 딱 서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웬만한 기업들은 대부분 다 기술 개발을 이미 하고 있어요. 볼보라든지 아니면은 다임러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벤츠 모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벤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대차, 뭐 바이두, 그다음에 BMW, 그리고 삼성, 마그나, 덴소, 또 미국 엔비디아 요런 데서 기술 개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분사시켜 버렸어요. 이 친구들은 라이다를 개발을 했는데 분사시켰어요. 오토엘이라고. 그러니까 가격 경쟁률을 갖추면서도 그리고 그 크기도 초소화로 만들고 해가지고 이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회사가 오토엘인데 요거를 분사시켰어요 따로.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 중심을 라이다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 제네시스 신차에 이제 라이다를 부착시킨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 vs 폭스바겐이 아니라 테슬라죠. 테슬라는 무슨 소리야, 카메라로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 기술 경쟁 체제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현대, 뭐 폭스바겐, 다임러,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주요 기업들은 앞으로 라이더를 적용한 차량들 출시를 다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를 8대 부착한다 하죠,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자체 기술력만으로도 완성시키겠다, 요런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비교 한 번만 잠깐만 해드릴게요. 이거 헷갈리시죠? 자 보세요. 라이다는요, 장점은 뭐냐면 라이다 같은 경우 레이저로 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체를 보다 좀 되게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레이더로 쏘다 보니까. 근데 비싼 거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기존에 많이 썼었던 레이더 같은 경우, 레이다예요. 이거는 레이더 같은 경우는 전파로 쏘죠, 그죠? 전파로 쏘다 보니까 정밀함은 좀 떨어져요. 라이다에 비해서. 물체가 이렇게 보인다면 레이더로 쏘면은 그냥 뭐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이런 차이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싼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영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거리와 거리 사이의 간격에서 약간의 미스가 나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속도가 확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면은 제대로 볼 수 없다 했죠, 그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라이다로 장착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되게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이쪽 시장은요. 타보신 분들은 아마 그 차이를 확 아실 거예요. 뭔 차이인지. 그래서 제가 국내에 그 관련 기업들을 한 번씩 대충만 봐드릴게요. 지금 어떤 기업들이 있고 한지. 산업 내용은 대충 다 말씀드린 거고 지금 현재 국면까지도 딱 말씀드릴 거거든요. 과거부터. 벌써 지금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할게요.